송파구에서 배달 1등 매장 운영하고 있는 서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말고 서울 1등 아니에요? 배민 임직원들하고는 좀 친한 편인데 강의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서진일 대표는 0.1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민 전체 내에서 매출이 0.1% 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정도면 얼마나 벌어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익금은 둘째 치고, 워낙 고가를 쓰시니까 이익금은 둘째 치고, 매출 규모로만 보자면은 월 2억 정도 평균이고요. 평균 2025년도는 제가 한 3, 4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상이 돼요? 어떻게 예상하냐면 지금 손님들 유입되는 추이예요. 추이. 작년도 겨울에 이 정도 매출이면 그 여름 때는 이 정도 올라가고 그런 추이가 있어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보면 3억 정도, 기본 3억은 넘어갈 것 같고요. 평균 2억 정도라고 얘기했던 건 3억 가까이 가는 때도 있고 또 1억 좀 중반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네네. 평균에서 2억 네. 정도다. 네. 와, 그러면 배달로만 24억. 저게 굉장히 행복한 소리예요. 돈 벌리는 소리. 조금 민감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최근에 이제 뭐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배민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저희는 배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영업 오너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수수료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해요. 그거를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또 그 부분에서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고 거기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자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수료의 이슈보단 내가 이 정도 팔았는데 얼마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손익 분석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내야 될 부가세, 소득세 제하고 지금 딱 남을 금액이 이거야. 그러면 수수료가 어쨌든 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 정도 순이익금이 나오는 매장이야 라고까지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어쨌든 경쟁이 심하다라고 하는 배달업에서 거의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게 가능했던 첫 번째 비법은 뭐예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달 전문점 이슈 결합되니까 남는 게 없어. 맞아. 아, 하기 싫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갔을 때 좀 이 사업이 계속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길까? 네. 그게 너무 고민이었었거든요. 계속 해야 돼? 아, 이쯤에서 그만둬. 남들도 힘들다는데 그럼 나도 괜히 뭐 레드오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필요가 있어? 다른 사업 자체했는데 달리 생각해봤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내가 했을 때, 그걸 성취했을 때 그때까지 해보고 그때 접자, 안 되면. 근데 마음 먹고 송파구 1등 내가 할 거야 라고 하고 해봤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맞아요. 성취감이 맞아요. 엄청 좋아요. 참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객이 사는 이유가 있고 안 사는 이유 있잖아요. 네. 배달업체들 여러 브랜드들을 보고 딱 여기는 좀 사면 좀 이상할 것 같아라고 하는 느끼는 브랜드들의 네. 공통점, 지저분할까봐. 네. 그거 없애준 첫 번째가 위생등급이죠. 네. 그 전에 고민 많이 됐어요. 저는 깨끗하게 막 청소, 막 다트 광 나는데 저는 광 나는 걸 알아요, 우리 가게. 근데 네. 손님들은 머리카락 나왔다 그러면 그 가게는 더러운 가게가 그치. 돼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더라고요. 와, 너무 속상해갖고 막 그날 청소하기도 싫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랬는데 초기엔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굉장히 많았죠. 손님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배달 매장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 좀 지저분할 수도 네, 있어, 네. 뭐 이런 거. 네. 배달 전문점 하니까 남들 인식도 안 좋고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내가 해보고 내가 그만두더라도 해봐야겠다고 위생 한번 맘먹고 내가 손님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프로포즈죠. 내가 가진 장점, 매력 이런 걸 어필을 해서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반하게 네.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프로포즈네요. 네. 그러면 서재일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장사 철학 중에 첫 번째는 프로포즈. 네. 사람들에겐 프로포즈하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의심하는 거 안심으로 네, 바꿔주는 안심으로 거. 바꿔주는 그래서 3스타 받으신 거고. 저는 3스타 여러 번 받았거든요. 멋있어. 원스타, 투스타도 성에 안 차요. 사실 미슐랭도 중요하고 뭐 블루리본도 중요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두 가지만큼이나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위생 등급 3스타라고 네.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서재일 대표가 만든 음식에 또 그 브랜드에 열광해요? 위생, 위생.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원 관리까지. 아, 지금. 배달 매장은 사장님들이 혼자 해서 거기서 마진율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도 더러 계시는 것 같고 한데 저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게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요?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지 않고 직원들이 잘할 수 있고 직원들이 복지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가게를 꾸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엄청 컸었거든요. 복지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인센티브? 그런 인센티브에 돈도 중요하기는 하죠.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과 직원들이 그럼요. 일하는 목적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집착하지 말자. 대신 인센티브 말고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서 대표님 스타일로 만드신 거예요? 제 스타일은 제가 겪었을 때 그건 제 주관이긴 한데 쉬는 시간도 일하는 만큼 열심히 쉬자. 그러려면 시간 보장이 있어야 돼요. 피곤한 상태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날은 내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직원들도 쉴 수 있게끔 쉬는 시간들을 보장을 많이 해줘. 주 4일도 하고 생일 휴가 가고 여름 휴가라고만 정해진 게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여름 휴가만 있어? 그러네. 겨울 휴가도 있어. 봄 휴가도 있고 가을 휴가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저 이번에 뭐 약혼 할 것 같은데 여행을 좀 가고 싶습니다. 뭐 한 일주일 뭐 이러면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 멘붕 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초창기 때는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직원들이 그 시간을 보충을 해줘요. 그러면 어느 좋은 시너지가 생기냐면 그 다른 직원들이 인원수는 작지만 그 합심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서 일을 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그 스케줄이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직원은 또 다음에 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이 빠져서 에너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좋은 계기야. 나도 더 다음번에 많이 쉴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이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행복감이 달리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야 돼. 부분들 쉬어야 되고 에너지 충전하고 그런 것들에 저는 복지에 많이 신경 쓰는 거죠. 세 번째 복지. 이 얘기 되게 네.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 기업에서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눈치 보이고. 네. 뭐 열흘 휴가 간다 그러면 네. 이제 뭐 그만두려고 각오하셨어요. 뭐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복지에 관련된 것 중요하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맛있고 푸짐하면 다 잘 돼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주면 일주일에 주문량이 적어요.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네. 근데 그날 너무 먹고 싶어서 막 곱빼기를 먹어버렸어요. 네. 그럼 한 달 정도 생각 안 해요. 근데 한계 어느 매장에 회원까지 갔는데 다가서. 맛있는 짜장면집 갔는데 네. 곱빼기는 없어. 근데 한정적으로 요만큼만 판대. 늘 또 가고 싶은데 웨이팅 때문에 못 간다거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손님들한테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적게 주거나 대신 퀄리티는 퀄리티랑 어떻게? 퀄리티는 그 부가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 저 아까 보고 놀란 게 품질 보증서부터 시작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집하고 거래하면 나 무조건 이득 보는 거야라고 하는 네.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시더라고 고객들한테. 예사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뚜껑 열면 네. 와 하게끔 네. 만드는 걸 자꾸 주입시켜.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면 시원찮은 집 거 먹고 나면은 또 그대가 생각이 나거든. 저는 강의 때 들었던 건데 네네. 사부님한테 들었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가게 갔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걸 막 줬어요. 내 머릿속에 인두질 돼 있어. 인지되지. 근데 그 가게 문을 닫았네. 요 가게 갔는데 대충이라도 먹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못 먹겠다. 그냥. 저는 우리 가게는 한 번 오면 두 번 다시 다른 가게랑 비교가 못 안 가게. 되게끔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범위 테두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유들은 알고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건데 내가 했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엄청 많이 나와요. 당신의 가격이 틀렸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거 교과서처럼 진짜 들고 다녀요. 제일 사장님들이 저는 이 가게를 접고 싶어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꼽자면 마진이 없어.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 마진이 없으니 집에 갖다 줄 돈도 없고 애기한테 선물해 줄 돈도 없고 맞아요. 재미없어. 다른 거 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단방에 해소했냐면 당신의 가격이 틀렸습니다. 갈비탕 15,000원 팔 거 어떻게 하면 17,000원, 19,000원에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요. 이게 중요한. 그리고 팔았는데 그전처럼 팔리진 않아도
그전처럼 똑같은 객수가 오지 개수는, 않아도 내 통장에 오라? 남어. 해볼만 하네. 가격을 10% 올리면 고객이 10% 빠지지 않을까? 그럼 매출이 10%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금은 커진 거고 네. 10%가 덜 팔렸다는 얘기는 식재료 원가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이거 사실 계산기 몇 번만 두드려 보면 네. 차라리 10% 올리고 10% 빠져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겁나죠. 손님이 빠지면 어떡하나. 비싸서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건 되게 떨잖아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제가 사부님한테도 네. 처음에 제가 진짜 2천만 원, 3천 원 팔 때 사부님 교육을 처음 들었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어느 시점 가니까 1억을 팔았고요. 어느 시점 가니까 2억을 팔아요. 제가 그때 느꼈죠. 아, 많이 파는 사장님들은 더 몸을 갈아서 많이 판 게 절대 아니었구나. 금액을 올려서 매출을 올려. 가격을 올린 만큼 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더 배려한 거고 디테일 챙겨준 거고 자상해진 건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점점점 모든 변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안쪽에 있는 아지트가 공급방이죠. 네. 근데 이 안에 모이는 선수들이 소위 얘기해서 배민에서 날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배민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네. 강사급으로 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 안에 아지트에서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리그, 그들만의 리그 얘기를 좀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 그들끼리는 무슨 얘기해요? 저희는 수수료 얘기 잘 안 해요.